제가 드리는 꿀팁을 활용하신다면 원하시는 시험 접수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팁들은 대부분 필기 실기에는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접수 방법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변함없이 적용될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꿀팁 8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증 취득하는 남자 자취남 써니입니다. 이제 2021년 기사와 산업기사 1회차 필기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험 접수를 하실 텐데요. 시험의 시작은 접수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기사 2회차 접수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대기열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보시면 대기열이 35,000명 넘게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되죠. 이게 그나마 1회차가 코로나로 취소되면서 1회차 시험 접수했던 사람들한테 우선 접수할 수 있게 해준 시기였는데 이때 몰린 사람만 해도 35,000명 정도입니다. 정기 접수 때는 6만 명가량 몰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험 접수에 애를 먹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험 장소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접수가 늦어질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험장을 택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접수 가능한 장소가 아예 없어서 시험 자체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실기시험, 특히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시험장에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 확보가 필기보다 어려워서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께서는 취업 및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때문에 접수를 놓쳐서 시험을 못 치게 된다면 매우 큰일이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시험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는 꿀팁을 활용하신다면 원하시는 시험 접수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팁들은 대부분 필기, 실기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접수 방법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변함없이 적용될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꿀팁 8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정보 입력입니다. 사전정보 입력이라는 것은 시험 접수를 하실 때 자격, 종목, 응시 유형, 장소 선택, 결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장소 선택 결제를 뺀 나머지 항목을 미리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당일날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 정도 몰리지만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에서 3만 명 정도가 접수 시작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넷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사전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시험 접수 때 저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 페이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당 10분 내외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총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입력하는 셈이니까 최소 30분 정도는 시간을 아끼게 해주고 서버가 불안정하거나 인원이 상당히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입력은 시험 접수 4일 전 14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입력 기간이 되면 큐넷 메인 화면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뜨는데 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모두 동일합니다. 클릭하시면 간단한 알림창이 뜹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사전정보 입력 서비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사전정보 입력 서비스 기간은 접수 시작 4일 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전 정보 입력을 했다는 게 원서 접수를 완료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원서 접수 당일날 장소 선택이랑 결제를 진행하셔야지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완료가 됐다는 건 마이 페이지에서 접수 상태가 접수 완료로 변경이 되어야지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 정보 입력을 위해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고요. 저는 기사를 봅니다. 알림창이 아까 설명드렸던 알림창이 떴었죠.
저는 이번에 가스 기사를 응시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위상은 넘어가고요. 다음.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서류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 심사 완료라고 떠 있는데, 이제 처음 기사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재학 증명서라든지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셨는데 이제 경력 인정을 받으셔서 기사 자격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하는 경력 증명서나 이런 거를 제출을 하셔서 서류 심사가 완료가 돼야지 이 창이 떠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보기를 클릭했고요. 네, 저는 관련 학과 혹은 또 기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뭐 설문조사. 다음. 뭐 저는 해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전 정보 입력이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알림창이 뜨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접수 기간에 장소 선택 및 결제를 해야지 접수가 완료된다라는 알림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면은 사전 정보 입력이 다 된 겁니다. 접수 상태 보시면 접수 진행 중 미완료로 떠 있죠. 시험 접수 당일날 10시에는 마이 페이지에서 사전 입력한 이력이 바로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장소 선택으로 넘어가셔서 원하시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원서 접수 당일에는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결제하기라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장 사전 확인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먼저 확인해 놓고 1순위에서 3순위 정도를 정하여 시험 접수 시에 해당하는 장소를 바로 고르신다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접수가 가능할 겁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시험 전에 이렇게 시험장 사전 공개라는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 공지를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역에 어떤 시험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장별로 이렇게 주소도 나오기 때문에 주소를 검색하셔서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으로 순위를 정해서 시험 접수 시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복 로그인입니다. 시험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어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PC 화면이고요. 이게 모바일 어플 화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복 로그인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각각 로그인해서 동시 접속을 한 상태에서 접수를 하신다면 PC든 모바일이든 대기열이 먼저 줄어드는 것부터 접수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 정보 입력, 장소 선택, 결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PC와 모바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병행하셔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접수 시간인 그 10시 이전에 미리 로그인을 해 두신다면 로그인에 걸리는 시간 또한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더 빠를 때도 있고 인터넷이 더 빠를 때도 있어서 저는 항상 중복 로그인을 해서 접수를 합니다. 혹시나 미리 로그인하지 못하셔서 원서 접수 시작 이후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립니다. 구글에서 큐넷을 검색하시고 이렇게 빨간 테두리처럼 로그인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창, 로그인창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한 단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넷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되니까 이 점 유의해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상계좌 결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시험 비용의 결제 방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법이 가장 빠릅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법은 결제 서비스의 전산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버가 혼잡하면
결제 오류로 결제창이 닫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가상계좌 방법에 비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항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과 입금자명 정도만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그냥 미발행으로 하셔야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사진과 실제 서비스 창은 다를 겁니다. 실제 사진을 제가 못 넣었는데 어차피 결제 프로그램의 버전은 계속 바뀝니다. 사진과 달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가상계좌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결제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건 제 사진이 아니고 그 큐넷의 매뉴얼에 있는 이제 공식 사진이고요.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입금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 결제 상태 항목이 결제 완료로 바뀝니다. 이 결제 완료가 되어야지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신 겁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4시까지 가상계좌로 입금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통 그 원서 접수 당일날 접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24시까지 입금을 완료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원서 접수가 취소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꿀팁을 가르쳐 드리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이 더 길어졌습니다. 2부에서 더욱 알찬 꿀팁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